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알테오젠. 정말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관심이 아주 높은 기업이죠. 특히 그 자체 개발한 하이브로자인 펠폼 기술. 이게 완전 핵심인데요. 맞습니다. 그 정맥주사 IB를 피하 주사,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기술이요. 네, SC, 서브큐테니어스, 약자 맞죠? 이게 복잡한 IB 대신 그냥 피부 아래 맞는 주사니까 훨씬 간편하잖아요. 네,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블록버스터 약들 특허 만료가 막 다가오면서 제약사들 고민이 깊은데 이 기술이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허 연장 효과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생산성도 기존 기술, 그 할로자임 기술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하고 특허 문제도 피했다니 와, 기술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술 자체는 뭐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오래 있을 필요 없이 투약 시간이 정말 확 줄어드니까 너무 편리하고요. 네. 임상 데이터 보면 투약 시간이 93% 줄었다고 나오죠. 93%요? 엄청나죠. 그리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하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신약 개발 대신에 이 기술로 기존 약 가치를 높이고 어쩌면 잘하면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료진 투입 시간도 45% 감소했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이건 뭐 제약사들한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 아닐까요? 특히 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SC 제형. 아, 키트루다 SC요? 네, 이게 올해 9월 FDA 허가받고 10월 출시 예정이라는데 전 여기서 정말 큰 성장이 기대돼요. 안 그런가요? 물론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의 기술적 장점이나 그 키트루다 SC의 잠재력 주목할 만합니다. 데이터도 인상적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키트루다 SC의 상업적 성공은 전적으로 파트너사인 머크, MSD에 의지하고 또 미국 FDA의 최종 승인에 달려 있거든요. 아, 머크랑 FDA 승인. 네. 9월 허가 10월 출시는 어디까지나 예정일 뿐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뭐 늘 있는 거고요. 변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약가 협상 문제입니다.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아, 약가. 맞아요. 알테오젠 측에서는 신약으로 인정받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지만 그 2023년에 나온 미국 보험청 CMS 가이드라인 해석을 보면요. 2가지 이상 활성 성분이 조합될 경우에 신약 인정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 가능성 수준이다. 네. 그래서 오는 6월 말에 의견 수렴 결과가 나와봐야 좀 명확해질 텐데 만약에 신약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가 협상 물론 중요하죠. 지켜봐야 하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과거에 존슨앤존슨이나 머크 같은 데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유사 사례들이 있었죠. 그런 걸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한 근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미래가 뭐 키트루다 하나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으니까요. 자료들 보면 그냥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바이오텍에서 완전 종합제약사, 바이오파마로 도약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목표를 밝혔죠.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치료제 후보군 파이프라인 확보하고 약을 직접 생산하는 능력, 매뉴팩처링까지 갖추겠다. 이게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되는 거죠. 네, 성공한다면 그렇겠죠.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핫한 비만 치료제 GLP-1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한 달 효과 지속제형. 내년 전임상 목표라니 이것도 완전 기대 요인 아닌가요? GLP-1 진출 선언은 했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추가 계약 관련성 얘기도 나오고 에너트 SC 제형 임상도 올해 일상 들어갈 예정이라 그러고 다 좋아 보이는데요? 바이오 파마로의 전환, 성공한다면야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긴 하겠죠. 네, M&A나 자체 생산 공장 설립에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실제로 알테오젠 스스로도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들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체 공장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었죠.
아, CMO 스케줄 문제? 네, 뭐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CMO를 먼저 확보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결국 생산 역량을 완전히 내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군요. 그리고 GLP-1 비만 치료제 시장 아시겠지만 이미 거대 제약사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입니다. 알테오젠이 개발 중인 그 1개월 제형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확실한 데이터랑 빠른 개발 속도가 필요한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죠. 아직은 초기다. 네, 파이프라인 확장 계획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각각의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성공하고 또 규제 당국 승인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알테오젠 핵심 기술과 유사한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가진 경쟁사 할로자임 있지 않습니까? 네, 할로자임. 거기서 과거에 췌장암 신약 개발하다가 약 7천억 원 손실 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잠재력과는 별개로 신약 개발 자체의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도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안 나왔고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리스크 없는 성장은 없겠죠. 하지만 알테오젠은 이미 하이브로자임이라는 진짜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 그리고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약물인 키트루다의 SC 제형 개발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건 가시적인 성과죠. 머크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도 탄탄해 보이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쭉 종합해 볼 때 저는 곧 나올 약가 협상 결과가 긍정적이고 또 계획 중인 파이프라인 확장과 바이오파마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와, 지금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기업 가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잠재력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중요한 관문들이 남아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관문들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역시 6월 말로 예상되는 CMS의 약가 관련 입장 발표, 그리고 9월로 예정된 키트르다 SC의 FDA 승인 여부, 이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네, 6월 말과 9월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자체 생산 역량 확보 문제,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성공적인 개발과 상업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기술의 혁신성 못지않게 그 기술을 둘러싼 규제 환경, 시장 경쟁, 그리고 기업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행 능력이 중요하죠. 근데요, 정말 만약에 알테오젠의 이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미래의 어떤 표준처럼 자리를 잡게 된다면요, 어떨까요? 아, 표준 기술이 된다면? 네, 그렇게 되면 기존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전략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특허 수명 연장 수단을 넘어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